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과 십수년 전까지 조선인민군, 그 중에서도 김정은의 친위대라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김진혁입니다. 제 군사 번호는 815점, 지금은 잊어도 되는 번호입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남조선 유인 암살, 후방 교란, 그리고 목표물 파괴. 저는 오직 그것을 위해 길러진 인간 병기였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7.62mm 저격총은 수백 미터 밖의 동전도 맞출 수 있도록 훈련받았고, 제 몸은 얼음장 같은 바다를 4km 이상 헤엄쳐 적진에 침투하도록 단련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을 위해서, 수령님을 위해서 언제든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세뇌받았습니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가 죽여야 할 적들의 심장부였던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당의 가장 날카로운 칼끝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는지, 그 지옥 같던 밤바다를 건너 이 자유의 땅에 오기까지 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렸는지, 오늘 그 모든 것을 증언하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아니, 지금은 구독과 좋아요라고 하더군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전하는 진실입니다. 저의 고향은 함경남도 신포입니다. 바닷가 출신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해상저격여단에 차출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이 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성분이 보장되고 가족들 역시 혜택을 받습니다.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새벽 4시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우리는 그나마 나은 콩밥과 염장물을 배급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의 선군 정치였습니다. 인민은 굶어도 총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사격 훈련은 혹독했습니다. 총알 한 발은 적 한 놈의 심장이다라는 구호 아래 실탄 사격에서 뒤준 미달씨 가혹한 총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적을 증오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남조선은 미제미국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이 굶주림과 착취에 시달리는 생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동무들, 저 바다 건너 남조선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인민들이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그날까지 훈련의 피와 땀을 아끼지 말라. 매일 아침 정치학습 시간이면 보이지도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찢을듯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의 저격총이 통일을 앞당길 무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해안 경계 임무 중 중국 어선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라디오를 우연히 습득했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남조선 방송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비방이고 모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쌀이 남아돌아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도 안 돼. 인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지옥이라더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다른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말에 무얼 할까를 고민하고 차가 막힌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급이 나올까를 걱정하고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는데 말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당이 말하는 지옥은 라디오 속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닐까. 그 의심이 시작되자 제가 맹세했던 모든 충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모시던 장군님은 인민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굶주림과 공포 속에 가두는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이 아닙니다. 저는 특수부대원입니다. 군사 기밀 그 자체였습니다. 저의 탈출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반역이며 붙잡히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 친척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 행위거나 즉결 처형감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자유라는 단어는 그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훈련받은 모든 기술을 이용해 이곳을 탈출하기로. 준비는 치밀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 아는 길, 즉 바다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해안선을 정찰하며 외웠던 경계 근무표, 조류의 흐름, 그리고 순찰정의 이동 경로를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렸습니다. 비상식량으로 몰래 떼돌린 건빵과 말린 옥수수를 비닐에 싸서 땅에 묻었습니다. 진역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나? 함께 복무하던 전우가 물어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훈련이 고돼서 그렇다. 웃어넘겼지만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목숨뿐만 아니라 저를 믿는 전우들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폭풍 예보로 경계가 가장 허술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사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자정 무렵 저는 해안 경계 초소의 사각지대로 향했습니다. 철조망을 넘는 것은 제게 일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다였습니다. 집채만 한 파도가 저를 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폐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저는 특수부대에서 배운 은신 수영으로 소리 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 멀리서 탐조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순찰정이었습니다. 발각된 겁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물속 깊이 잠수했습니다. 머리 위로 따따따 총알이 수면을 꿰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자유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숨을 참으며 조류를 탔습니다. 수십 분이 지났을까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저를 놓친 것입니다. 저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오직 남쪽 하늘의 희미한 불빛만을 보며 미친 듯이 팔을 저었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일식이 희미해질 무렵 발끝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모래였습니다.
저는 육지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해안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낡은 군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휘황찬란한 가로등과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새벽 조깅을 나온 듯한 남조선 주민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보위부에 끌려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신고하려던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군인들과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특수부대에서 넘어왔소. 그 순간 저는 모든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의 일은 마치 꿈과 같습니다. 저는 적의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고문하거나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혹독한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개월간 국가정보원에서 제가 간첩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훈련받은 내용을 모두 말해보시오. 당신의 임무는 무엇이었소?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의 훈련 과정, 부대 위치, 제가 알던 군사 기밀들. 그것이 제가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저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하나원이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배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법, 버스 카드를 찍는 법,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령님을 비판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것이 자유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숨 걸고 찾아온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배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 김진혁입니다. 처음 정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총을 쥐던 손으로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억센 북한 사투리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빨갱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더 많은 따뜻한 분들이 저를 이웃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배웠고 작은 기술을 익혔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설칩니다. 제가 이곳에서 누리는 이 따뜻한 밥 한 끼, 이 자유로운 공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실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때 적의 심장을 노리던 저격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총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라는 총을 들고 북한의 참혹한 진실을 알리는 저격수가 되려 합니다. 제가 목숨 걸고 건너온 이 바다의 의미를, 이 자유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